그러면은 언리얼로 이번에는 시네마틱을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언리얼을 가지고 시네마틱 만들기 전에 필요한 거는 카메라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N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만들어 봤는데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애니메이션, 여기서 레벨 시퀀스라고 있습니다. 누르시고 이름을 하나 지어볼게요. 캠 애니 02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으시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시퀀서라고 나옵니다. 시퀀서가 나오는데 이렇게 창으로 아마 뜨실 거예요. 뜨게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아래쪽에다가 웬만하면 배치를 해가지고 어차피 콘텐츠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시퀀서 쓸 때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시네마틱에 들어가셔서 시네 카메라 액터 요거를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모드를 게임 뷰를 끄고 자 요걸 해서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파일럿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를 가가지고 일단은 카메라 배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일단 배치를 하나 할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옆에 걸쳐가지고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봉을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배치를 해주시고 얘 이름은 카메라 4로 해볼까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캠 04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옵션 값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 최소값 F 값을 어디까지 쓸 거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점 메서드라고 있어요. 이거를 트래킹으로 바꾸셔가지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뭐 건물 하나를 지정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포커스가 나간다거나 그런 현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는 웬만하면 단순한 움직임을 이용해서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또 나머지는 이제 필요한 것들을 추가를 해줍니다. 블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글로우한 느낌을 약간 더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살짝 강도를 주시면은 왜곡된 정도를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거의 티가 안 나네요. 얘를 지금 수정을 하면서 한번 드래그를 해서 넣어볼게요. 이쪽에다가 드래그 하셔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펙트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퀀서를 켜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셔서 보셔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컬 랭스도 지금 35로 되어 있나요? 35에 2.8 되어 있죠? 좀 바꿔볼까요? 24mm로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보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펙트를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느낌을 좀 살려볼게요. 컬러 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색온도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비네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비네트도 살짝 주겠습니다. 그레인도 살짝만 줄게요. 너무 많이 주면은 지글지글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좀 중후반에 좀 보여줄 거니까 제가 첫 부분부터 쭉 주긴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줘보겠습니다. 트랜스폼에서 0프레임 보이시죠? 0프레임에서 트랜스폼에서 클릭 하셔가지고 찍어주시고, 네, 클릭해서 찍어주시고 프레임 이동하셔가지고 150프레임까지 왔습니다. 하고 쭉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동한 다음에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천천히 이동하면서 네,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 이 정도부터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부터 살짝 걸쳐서 이 정도부터 키를 주시고 다시 얘는 지우고 150프레임 가서 네, 이런 식으로 쭉 이동 하고 키 주시면 되겠죠. 재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이지인 이지아웃이라고 해서 가속도가 좀 먹으니까 얘들을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직선 운동이 아니거든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커브 에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트랜스폼 누르시면은 얘가 미세하게 직선이 아니라 각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휠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확대 축소가 되고요. 확대 축소가 되고 마우스 오른쪽으로는 이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는 전체를 잡으시고 직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형 보관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서 직선 형태로 이동이 됩니다. 다시 시퀀서로 돌아가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선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가속도가 붙으면은 좀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저장을 딱 하시고 이미 된 거에다가 좀 추가해서 넣어보겠습니다. 1030에서 이쯤 와서 이렇게 간판을 좀 보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키를 주시고 1325쯤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동하실 때 예전 키 이렇게 누르시면은 키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은 좀 이동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약간 위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 같죠? 아래로 좀 내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는데 트랜스폼 몇이면은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치가. 안쉽게도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되지 않아서 자, Z로 움직이면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얘를 Z 값이 되는 애 있죠? Z 값이 되는 애 여기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행 이동만 되겠죠? 평행 이동만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회전 같은 경우도 미세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피치가 위아래 움직임이거든요. 피치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해줘서 재생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게
이것도 약간 그 가속도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가속도를 좀 지워주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포컬랭스도 이제 이쪽에 있는 포컬랭스 값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줄게요. 24로 1.2 정도로 포커스를 좀 더 날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1 재생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느낌을 만들 수가 있죠. 이동하는 게 이제 등속 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고 커브에서 트랜스폼 전체 잡으시고 직선 운동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네, 이런 컷을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이 컷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1030 컷에서 4번을 추가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미 만든 컷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볼게요. 이미 만든 컷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전체 컷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간 컷을 한번 이동 컷을 한번 넣어주시고 자, 마지막에 클로저 컷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클로저 컷은 잠깐 지나가다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켜가지고 얘를 드래그해서 뒤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동해 주시고 영역을 넓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생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컷이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키를 잡으시고 이동을 살짝 더 해주시면 좀 길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좀 통하니까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컷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키를 만들어 주시고 카메라를 계속 추가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떤 카메라를 추가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드래그해서 넣어놓고 카메라 추가, 그리고 여기에서 카메라 컷을 보시려면은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카메라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 상에서 내 카메라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놨던 카메라는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파일럿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켜져 있을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파일럿으로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카메라 켜 있으면은 아마 예, 명령어가 안 보일 겁니다.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켰는지 안 켰는지를 확인을 꼭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60프레임으로 해놨는데 기본은 30프레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하시고 마우스 휠로 줌인 줌아웃 하시고 나갈 때는 이제 시퀀서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자, 다 됐으면은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시퀀스 저장하시고 위쪽에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 버튼 있죠? 요거를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자, 여기 보면 파일 포맷이 EXR, PNG, JPG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비디오를 보려면 이제 AVI로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XR로 하기 때문에 EXR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해상도는 이제 FHD 아니면은 4K로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지정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4K로 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했던 그 퀄리티보다 조금 더 높게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가 조금 느리더라도 일단은 4K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캡처 하실 때 색공간은 ACS CG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EXR로 했을 때는 ACS CG가 가능할 거예요. 아마 JPNG로 하면은 이게 안 될 겁니다. 100% 퀄리티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색공간을 써서 색 보정도 좀 하기 위해서 EXR로 하고 ACS CG로 색공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맷 위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컨텐츠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웨스턴 데저트 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세이브드에 비디오 캡처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바로 들어간 시퀀스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비디오 01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넣어주시는 게 시퀀스는 좀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여기에 중복돼서 쌓이게 되면은 나중엔 숫자가 막 뒤죽박죽 섞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폴더를 만들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딜레이 비포 웜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글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워밍업 전 딜레이, 워밍업 프레임 재생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기다리는 시간 초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캡처하기 전 포스트 프로세싱 이펙트를 안정화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은 언리얼이 불러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번쩍번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프레임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밍업 타임을 한 1초 정도, 3초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4K로 뽑으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3초 정도 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샷 웜업 이전 딜레이, 그러니까 샷으로 넘어가는 동안 필요한 딜레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카메라가 넘어갈 때 애니메이션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할 때마다 이제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죠. 네, 번쩍번쩍 이걸 안 하면은 번쩍번쩍하게 들어가서 초반 프레임을 쓸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딜레이 에브리 프레임, 프레임마다 실시간으로 대기하는 초입니다. 애니메이션 캡처 전에 포스트 프로세스 효과를 안정시키는 데 유용함. 이거는 포스트 프로세스가 너무 이제 무겁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도 시간을 뭐 한 1초 정도 주시면은 괜찮겠죠.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컴퓨터 사양이 좀 딸린다. 그러면 여기서 1초나 뭐 2초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 주시면 올릴수록 좀 더 안정적으로 캡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됐죠? 된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잠깐 닫고 저장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돼 있죠? 자, 무비 캡처를 누르시면은 이제 캡처를 시작합니다. 저는 4K로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아마 좀 느릴 거예요. 아마 좀 많이 느리니까 요거를 일단 4K로 해볼게요. 4K로 해서 무비 캡처를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오는데 선택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딜레이 에브리 프레임은 없애 주시고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무비 캡처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번쩍번쩍 하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포스 이펙트가 실시간으로 1초씩 딜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요거는 쓰지 마시고, 자, 이펙트를 안 쓰셨으면 상관없는데 쓰셨다면은 요거 빼시고 무비 캡처를 해보세요. 자, 잠깐 기다렸다가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컴퓨터가 좋으시면은 굳이 이렇게 딜레이 할 시간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근데 컴퓨터가 조금 딸린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랑 샷 넘어갈 때만 딜레이 값을 좀 주시면 컴퓨터가 좀 더 안정적으로 캡처를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다 됐고 렌더링이 끝났고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비디오라는 폴더가 있죠. 네, 비디오 01.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초반 앞부분은 아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몇 프레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쓸 수가 있는 프레임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4K 60프레임을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게 됐으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여신 다음에 파일에서 이제 임포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더블 클릭하시면 이쪽에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캡처, 비디오 캡처에 비디오 01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 시퀀스라고 돼 있어요. 얘를 열기를 하시면 이렇게 비디오 형태로 불러집니다. 드래그해서 넣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자, 비디오를 탭을 옆에다가 붙일게요. 이렇게 붙여서 보시면은 이렇게 재생되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죠. 네, 음성은 없지만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컴퓨터가 굉장히 버벅거리는데 비트하고 해상도를 좀 줄여볼게요. 8분의 1로. 네,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프레임이 좀 잘못되어 있다. 그런 분들은 자, 모디파이에서 타임 코드 누르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60프레임이면은 이렇게 60프레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호당 6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우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내 문서, 새 문서에다 이렇게 넣으시면은 60프레임짜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용해서 이렇게 초반 부분을 잘라냅니다. 네, 초반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네, 초반 부분을 컷으로 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클릭하시고 앞부분을 딜리트해서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은 이렇게 잘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시고 예, 화면이 너무 느리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해상도를 8분의 1로 줄이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K라서 약간 버벅대는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렌더링 된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되셨으면은 얘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좀 그러니까 컬러를 좀 보정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 위에다가 뭘 올리냐면은 새로 만들기를 해가지고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이 위에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4K 30프레임으로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60프레임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만약에 좀 부담이 된다 그럼 FHD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이 위에다가 컬러 그레이딩을 좀 해볼게요. 컬러 그레이딩을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루미트리 컬러라고 있습니다. 얘를 드래그 하셔서 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컬러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커브를 이용해서 살짝 잡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밝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약간 분위기를 살짝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받고 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서부 영화 배경음악 같은 거를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거든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오디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가지고 배경음악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배경음악을 하나 해볼게요. 카우보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카우보이라고 치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뭐 이런 느낌의
배경음악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괜찮은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시고, 자, 받으셨으면은, 자, 이거 끄시고, 받으셨으면은 폴더를 열어가지고 제가 받았던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받은 배경음악들이 이렇게 있고요.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넣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젝트로 가셔가지고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셔서 넣어도 되고 임포트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폴더 위치 확인하시고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재생을 해서 어떤 음악이 맞을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음악이 제일 괜찮아요. 이 음악을 넣어보겠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끝날 쯤에는 이제 타이밍이 그 음악 볼륨이 좀 줄어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볼륨이 있어요. 볼륨 열어가지고 점을 하나 찍고, 끝날 쯤 다 끝나서 이제 점을 찍어서 볼륨을 낮춰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낮춰주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뭐 한 30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끝날 때쯤에는 사라져야 되니까 얘를 오퍼시티를 좀 줄여가지고 사라져 주게 하겠습니다. 오퍼시티를 클릭을 하나 하시고, 끝나는 부분에 하면 안 되고, 이 정도쯤에 오퍼시티를 하나 클릭해 주시고, 끝나는 지점에서 클릭해 주시고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면서 이제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게 해주시고, 자, 다시 돌아갈 때는 이걸로 클립 프레임 이렇게 해서 C 눌러가지고 컷 하시고, 자, C는 이제 컷입니다. 칼로. 그 다음에 다시 V 선택하셔서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배경음악도 넣고 색 보정도 했고, 화면은 좀 느리지만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네, 저는 보통 이제 프리미어를 쓰지 않고 사실 좀 에펙을 쓰는데, 네,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하는 걸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프리미어로 일단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됐으면은 저장 한번 하시고, 세이브 하셔가지고 저장 한번 하시고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익스포트해서 미디어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추종 뽑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지정을 좀 합니다. 보시면 포맷을 CBR로 비트레이트 세팅에 쭉 내려오시면은 다 건드릴 건 별로 없고요. 비트레이트 세팅에서 CBR 바꾸시고 30 정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127메가 정도 나오네요. 지금 이게 한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즈 맥시멈 렌더 퀄리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폴더 이름과 지정을 해줍니다. 언리얼이라고 만들어주고 핀 폴더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서부 영화 느낌의 시네마틱을 하나 만들었고요. 해서 익스포트 누르시거나 Q 눌러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익스포트 누르면 바로 렌더링이 되고요. 렌더 큐를 이용이 가능하시면은 미디어 인코더를 이용해서 렌더링 하시면 되겠죠. 자, 렌더 큐가 뜨면은 기다리시면은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이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은 렌더 큐에서도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다 끝났고요. 렌더링 끝난 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폴더에 들어가서 재생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리얼을 활용해서 시네마틱을 만들고 시네마틱 시퀀스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비디오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시고 시네마틱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